안녕하세요. 교원 시스템으로 홈스쿨링하고 있는 분당 엄마 시리쌤입니다. 네, 오늘은 어머님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창의융합 영재스쿨, 교원의 자랑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창의융합형 교육 독서 활동이에요. 이 창의융합 영재스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지금 독서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점이 독서는 중요한 걸 아세요. 독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고 많이 할수록 좋다고도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신 독서의 온도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독서의 온도 차이가 조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한마디로 통합독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단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생활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력까지 줄 수 있는 창의적 독서를 요구해요. 자, 총 4단계 수준의 독서가 있다고 합니다. 1단계 수준의 독서는 기초적인 읽기를 하는 독서 초보의 단계예요. 그냥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수준이죠. 2단계 독서는 살펴보기 단계로 주어진 시간 안에 대강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단계예요. 3수준의 독서는 분석하며 읽는 수준입니다. 철저하게 읽고 완벽하게 읽고 잘 읽는 단계라고 해요. 정확하게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려면 꼭 필요한 능력이 바로 3수준 분석하며 읽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 번 읽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2번, 3번, 4번, 5번 반복하면서 나의 지식으로 내 것을 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수준 독서는 통합적인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권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주제로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때 연계 독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융합 독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계 독서는 하나의 주제, 소재를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어지는 걸 연계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융합 독서는 내가 사회 영역의 책을 읽었는데 과학이나 수학이나 국어나 전혀 다른 영역의 책과 연결지어서 새로운 질문을 해보는 것을 융합독서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원하고 교과서에서 원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갖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3수준, 4수준의 독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독서 활동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고력 독서 학원이라든지 논술 학원이라든지 학원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이런 부분 때문에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런 독서 활동을 창의적으로 융합적으로 연결해서 해줄 수 있는 통합독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어떤 사교육시장에도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교원에서 창의융합 영재스쿨이라는 독서 융합 활동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낮과 밤은 왜 생겨? 우리의 친구들 낮과 밤에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밤에는 왜 자야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똑똑 한글 단추의 우리는 친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달돌이라는 달을 지키는 우리 친구가 낮이 너무 궁금해서 땅으로 내려왔더니 혼자 놀고 있는 친구 서아를 만나요. 서아에게 낮이 너무 궁금하다 얘기했더니 서아가 그림을 그려주는데 회사에 가는 아빠 모습, 학교에 가는 오빠 모습,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인사하는 내 모습, 꽃밭에 물을 주는 꽃가게 아줌마 이야기를 해주죠. 다 그날 그림을 보면서 달돌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다음날 또 우리 서아가 낮에 볼 수 있는 파란 하늘의 구름이라든지 그리고 햇님과 푸른 산을 그려서 우리 달돌이에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우리 서아가 어떻게 해요? 너무 졸려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밤에 자야 돼.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달돌이가 그날 밤 서아를 데리고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여주죠. 그 다음날 달돌이가 찾아왔을 때 서아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대신에 선물을 줬어요. 낮의 모습을 달돌이에게 그림으로 그려줬고 우리 달돌이도 밤의 모습을 서아에게 남겨주면서 서로 좋은 낮과 밤의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창작 동화 뒤에 누리과정에 맞춰서 주제학습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밤에 일하는 직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누리과정에서 다루는 직업이란 주제로 해서 천문학자, 소방관,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경찰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 밤에도 일하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낮과 밤의 생활 계획표를 보면서 시간표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누리과정 주제를 한번 만나면 독서활동이 끝. 그런데 차이영한 영재스쿨로 확장하게 되면 조금 더 새로운 질문과 내용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책을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시네마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힘들게 읽어주시지 않아도 아이가 재미있게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독서 활동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독서 끝을 눌러주고요. 시간이 나오고 융합적인 내용으로 돌아가는데 밤에 자야 하는 이유가 뭐지? 해서 과학을 들어가요. 요거는 한글 단추, 한글 영역 책인데 과학 주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밤에는 왜 자야 하는지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재미있게 영상 스토리로 제공이 됩니다. 네, 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장 호르몬이라는 어휘가 나와요. 두 번째로는 낮에 있었던 활동 내용, 봤던 책들을 잘 정리해야 돼, 뇌에 잘 저장해야 돼 라는 내용이 영상으로 재미있게 표현이 됩니다. 왜 밤에 꼭 자야 했는지 정리를 해줘요. 우리 뇌는 밤에 잠을 잘 때 보고, 듣고, 읽은 내용을 활발하게 저장해 놓아요. 네, 밤이니까 자야 돼 라고 아이랑 실갱이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독서 활동으로 책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 나도 이 친구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1차 독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융합 카드로 밤은 왜 자야 돼? 라는 걸 만났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 독서라는 것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창작에서 하나, 사회 영역에서 하나, 탐구에서 하나, 전래 영역에서 하나 이렇게 꼽혀 있어요. 내가 집에 책이 있는 책이 이제 칼라로 뜨게 되고 없는 책은 이제 흑백으로 떠서 눌러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있는 책은 눌러서 다시금 독서 활동이 연결되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연계 독서 시스템입니다. 똑같이 내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책을 다시 활동해 볼 수 있어요. 이 책은 조물조물 탐구놀이 책입니다. 햇빛동네 집배원, 달빛동네 집배원. 우리 희망이가 말이에요. 집배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큰 꿈을 안고 집배원을 지원을 했는데 부엉이한테 편지를 배달하지 못했어요. 부엉이는 밤에 일어나니까요. 결국 부엉이가 밤에 집배원이 된다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역시 우리는 꽃이 보이는 낮이 좋아. 그래야 꽃에서 꿀을 먹을 수 있어 라고 나비가 얘기해주죠. 밤에는 우린 조용히 날아서 먹이를 잡아먹어. 어둠 속을 환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 라고 낮과 밤에 지내는 동물, 곤충 친구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낮과 밤은 왜 생기나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나와 있어요. 태양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는 계속 움직이는데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그게 바로 하루라는 거죠. 이렇게 지구가 뱅글뱅글 돌고 있고 비추는 쪽은 낮, 비추지 않는 쪽은 밤이 된다고 그림으로 표현해 놨어요. 지구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밤에는 잠을 왜 자야 할까요?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책만 읽어도 참 너무 좋다.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런데 이 연결 도서에서도 또 어떤 토크 활동이 펼쳐질까요? 집배원에 대한, 우리나라 집배원에 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과학 영역이에요. 왜냐면 탈것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두루마기에 번거지를 쓰고 있네. 신기해. 번거지를 쓰고 다녀서 번거지꾼이라고도 불렸던 최초의 집배원들은 탈 것이 없고 자세한 주소도 없어서 무척 힘들게 일했다고 해. 네, 처음에는 걸어 다녔고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나 그 다음에는 전기 자동차까지 타게 되는 이 탈 것의 발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집배원 아저씨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연계 독서로 한 3권 연결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이 책을 정독하는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전에는 책 수업 선생님이 오셔서 한 권씩 해주셨다면 지금은 패드로 그 5-6문제 정확하게 이 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정독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합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달빛서당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당 아이들이 서아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준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친구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봅니다. 서당의 밤 모습을 그려줄 거야. 서아는 옛날 서당 모습을 볼 수 없을 테니까. 다양하게 사진 찍거나 그림 그리거나 타이핑하거나 녹음해서
다양하게 내 의견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융합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빙글빙글 우리 지구도 꼭 봐야 돼요. 솔루토이 과학책인데요. 과학적 개념을 잘 짚어주시는 책이죠. 지구가 왜 낮과 밤이 생기는지 빙글빙글 돌아요 라는 주제에서 나오는데 이곳에서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나오고 빙글빙글 돌아도 이렇게 서 있어도 떨어지지 않네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구가 살짝 기울어져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쪽은 낮이고 그림자가 지은 쪽은 밤이죠. 이렇게 정확히 책의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이가 그림만 봐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전 때문에 생기는 일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수구에서 물을 내릴 때 어떻게 내려가요? 물이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가죠? 그게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럼 아이가 일상 속에서 자전을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다채로운 활동지까지 같이 있는 솔루토이 과학입니다. 이 솔루토이 과학책의 창의융합 활동으로는 문제가 나오는데 중력이 뭘까라는 문제가 나와요. 중력이 뭘까? 그리고 뉴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융합 문제로는 추운 지역, 더운 지역에 날씨 마법을 부려 어떤 식물을 기르고 싶은지 문제를 던져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책을 한 권을 읽었을 때 그 책의 다른 영역의 책으로 연결해서 넘나들 수 있다. 이런 연계 독서 시스템이 있다는 것. 이렇게 연결할 때 아이의 사고력이 자랍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원하시는 사고력은 사실 아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주제들을 만날 때 사고력이 자란다고 하거든요. 엄마가 책을 읽고 아이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질문할 때 주희씨 세대처럼 질문을 하죠. 그래서 빨간 모자에서 늑대가 몇 마리 나왔어? 몇 번 죽을 뻔했어 신데렐라는? 이런 거 물어보죠. 그것이 아니라 백설공주라는 책을 읽고도 백설공주 입술이 빨갛다고 피처럼 빨갛다고 하는데 피는 왜 빨갛지? 하고 과학으로 넘어가주는 이렇게 그리고 그와 관계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소개가 되고 또 다른 소개됐던 책과 같이 연결해서 융합적인 문제까지 풀어보는 이런 다채로운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책을 많이 읽는 다독 활동은 기본이고 이것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풀어보는 정독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 가지 주제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연계 독서들이 뜨고요. 연계 도서들을 읽고 났으면 이 책과 연계 도서에 같이 한 페이지를 묶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게 해요. 이렇게 창의 훈련을 시켜주는 독서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창의융합 영재스쿨입니다. 창의융합 영재스쿨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누리과정에 정확히 맞춘 그 연령대별 문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책으로 세팅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대별로 세팅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 아이는 7세라 스텝 4로 되어 있고 주간별로 언어 영역의 문제 한 주, 예술의 한 주, 그 다음에 국어 한 주, 수학 한 주, 이렇게 문제가 누리과정에 정확히 그 접목돼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건 분류, 수학이에요. 분류에 대한 건데요. 냉장고를 보고 분류 기준을 찾아볼까요? 라고 해서 영상을 3개를 보면서 스터디를 하게 되고 주제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5일차가 되면은 그 좀 전에 봤던 분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재반 아이들이 푸는 문제들 5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문제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한테 접근해주기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많이 노출시켜 봐야 나중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재반 아이들 문제, 사고력을 키워주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달에 이 전체적인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비용 자체가 10,000원도 안 되거든요. 10,000원도. 우리가 독서학원에 보낸다고 하면은 사고력 활동, 사고력 독서학원에 보낸다고 하면은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창의융합 영재스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앱을 활용하는 거고 책을 다독할 수 있고 차례대로 편독하지 않고 차례대로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각 권마다 독후 활동 뿐만 아니라 연계 독서, 그 다음 융합 독서 문제를 내주고 마지막에 4일차, 5일차에는 사고력 문제까지 풀어주는 이렇게 독후 활동 시스템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화상 선생님과 같이 화상 수업도 해보면서 독서 활동도 해볼 수 있어요. 독후 활동도. 말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독후 활동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의융합 프로그램이 한 달에 사용료가 10,000원도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학원비를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저는 이왕에 책을 읽히실 거면 정확히 활용할 수 있는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게 창의융합 영재스쿨의 매력이에요. 실제로 독서력이 창의융합 영재스쿨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창의융합 영재스쿨 하는 아이들이 독서 마라톤이라고 저희가 달리는 프로그램 이벤트가 있어요. 그것 또한 참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4배 이상의 효과가 나니까 총 8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런 독서 시스템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낮과 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통합 독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제를 확장시키고 사고력을 키워주는 독후 활동이라는 것이 명료한 시기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시스템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것들은 다음에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